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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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주십시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입니다. 가평 국민에게 공평한 사회를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안보 대통령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정평 면민 여러분, 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가평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주로 나는 청평만 오신 줄 아는데 가평에서 멀리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주 대표도 오셨네. 여기 우리 청평에, 가평에는 여러분들 우리 김용태 국회의원 아시죠? 여기 한번 나와보시죠. 예. 우리 지난번에 김용태 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우리 당에서 가장 나이도 젊고 제일 잘하고 또 가평, 청평 그 전기를 받아서 포천까지 전기를 받아서 아주 기가 세고 이래서 제가 기 좀 받으려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잘하고 있죠?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따가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저희 선배 손학규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처음 듣죠? 청평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럼 이낙연이라고 아세요? 이낙연이라는 분이 전에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전라남도 지사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상임 고문으로 있고 전병헌 대표가 그 대표님이세요. 새미래민주당 대표이신데 좀 나와보시죠. 우리 전병헌 대표님이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도 한번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연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전병헌 대표님은 특별히 그동안에 민주당의 이재명 가지고는 괴물 국가가 되겠다. 독재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괴물 독재 국가는 막아야 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총통제 독재 국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거는 꼭 막아달라고 저를 지지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은 박수를 치지만 저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라는 거는 이제 잠수함이 바닷속 깊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잠수함을 주로 찾아내는 게 초계기입니다. 그 초계기에 탑승하고 있던 초계기의 해군 4분이 추락을 해서 돌아가신 거 들으셨죠? 이따 같이 한번 지금 잠깐 묵념을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예, 바로 우리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나라를 맡아 있던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고 또 탄핵돼서 파면까지 되고 그런데 계엄은 앞으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도저히 경찰이 하다가 안 돼서 군인이 나와야 될 때는 군인이 동원되지만 그 이외에는 군인은 오직 국방을 하고 국내에서 문제 있는 것은 경찰이 하는 게 맞죠? 계엄은 앞으로 저는 옛날에 유신 때도 계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또 1980년에도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비상계엄이 확대됐을 때 저는 회고도 되고 또 쫓겨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가 제가 도망을 다니면서 피하다가 제 아내 자취하는 그 방에 다락방에 숨었다가 그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계엄이 저 결혼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대해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고 또 요즘 장사도 좀 어렵죠. 올해 경제가 0% 성장.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도 여러분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지를 못하고 1%도 못 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근데 장사하는 분들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 분도 계실 거예요. 문 닫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청년들 중에는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같은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우리 김용태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우리 선배님 손학규 선배님이나 전병헌 대표님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실지 그는 하고 우리 당은 전부 다 합쳐서 우리 가평, 군민, 청평 또 우리 면민 또 그리고 포천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청평은 마침 여기 우리 엄마부대 하시는 그 주옥선 대표 여기 오셨습니다. 예,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도 여기 가평에 사세요. 남편도 저기 오셨더라고. 아까 보니까 남편 장모님들 같이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부부가 항상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데 여기 와서는 떨어져 있네요. 늘 같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저 후임으로 국회의원 하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 우리 부인만 오셨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은 아마 지금 우리 도와준다고 지금 나가 있고 여기 부인입니다. 서명희 여사인데 여기는 요 청평의 역 바로 건너편은 저 산 밑에 살아요. 그래서 사는데 둘이 요즘에 여기 와가지고 심신이 아주 건강해지고 농사 짓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여 다 청평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리고 여기 오면은 아프고 병든 자들이 모두 나으리라.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가평 쪽으로 가면은 거기 이제 통일교 하던 문선명 씨가 덕도했다는 데 있죠. 거기 바로 설악면에 우리 정신병원 정심초중고가 있죠. 거기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가평 정평에 좋은 게 많은데 우리 그동안 수도 기갑사령부도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옮겼습니까? 수기사 옮겼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국방에도 또 애를 많이 써주시는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청평에는 너무너무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힘을 나게 하고 또 기운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니까 들어올 때부터, 가평에 들어올 때부터 이 청평부터 다들 그냥 쳐다보면은 기운이 나는 정말 여러분 힐링 도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북한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춘천이나 남이섬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 가평에서는 전부 규제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앞에 섬에 남이섬에 들어가면 그거는 춘천시니까 거기는 괜찮죠. 거기는 다 해가 뭐 호텔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하여튼 도지사 할 때도 좀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려움 많으신 거 잘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따가 또 한번 드리고요. 우선에 구호를 하고 제가 전병헌 대표가 오셨는데 제가 하는 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잘하시고, 또 왜 우리가 이재명을 찍으면은 방탄, 괴물, 독재 총통국가로 가느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 된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외치셨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해보고 지금 안 된다 하는 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 같이 못 살던 나라도 세계에 가장 잘 살고 오래 살고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또 못 만드는 물건이 없고 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 반도체, 뭐 제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저희 어릴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뭉쳐야 된다.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전병헌 대표님 이리 나오시죠. 이쪽 나오셔서 그거 두고 이리 오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전병헌 우리 대표가 새미래민주당 대표이십니다. 이분은 동작갑이라고 있어요. 바로 노량진역인데 그 동작갑에서 국회의원을 다 여러 번 하시다가 지금 새미래민주당 대표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동작갑에 국회의원 하실 때도 민주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데인데 이번에 용기를 내셔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김대중 선생 밑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민주당의 대변인, 정책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도 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의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도 제가 지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옆에서 갖은 아청과 아양을 떨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못 쓰게 혼자서 1인 정당으로 알박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명을 못 써서 제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찾아오려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당명도 제가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최고위원 시절에.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참으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는 인사를 큰절을 올렸지만 저의 큰절은 계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그래도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고 다양성과 계파를 여러 가지 허용을 하면서 비주류도 인정을 하고 제왕적 총재라던 김대중 대통령 총재조차도 비주류한테 모든 당직을 40% 이상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1급 체제가 민주당을 거의 김정은식 1급 독재 체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이 사라지고 협치와 타협의 정당이 소멸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1급 체제의 활동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당시에 국민의힘 상대 정당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고 독재적 행태를 부리지 않는 일방적인 법률을 마구잡이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상대를 만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일당 독재가 만들어진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대로 된 저지와 제동을 걸지 못한 민주당의 한 뿌리로서 여러분 앞에 국민 앞에 큰 사죄의 마음으로 큰절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정상적인 후보를 냈더라면 우리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후보가 너무나 비장성적이고 너무나 배륜적이고 너무나 품격이 떨어지고 너무나 의욕이 많고 너무나 배륜적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의 지도자를 뽑게 되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대망신살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골병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를 잘 모르듯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보니까 김문수라는 인간 김문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심하고 너무나 약자들과 교감 능력이 탁월한 그런 정치 지도자. 이재명이 박원순 시장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일은 이만큼 하고 홍보는 이만큼 하십시오. 이렇게 늘 충고를 했다고 제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실제로 일을 알차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 패러다임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보살펴온 김문수라는 인간 김문수 후보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당경 대표와 저한테 엄청난 개딸들의 비난, 폭주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새롭게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재권 씨라고 강동구에서 삼선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김대중 계열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시절에 사형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 언론에 김대중의 사형 집행 소식을 알려서 김대중을 사실상 살려낸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한테 물러나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문수의 학생운동 인문에 내가 언급될 만큼 학창시절의 김문수를 내가 잘 아네. 기본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지. 정의감 있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이왕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우리 새미래민주당 이낙연과 전병헌이 잘 되길 바라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런 양심적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아시죠? 근데 요즘에 새롭게 속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욕 심은 데 욕 납니다. 그렇죠? 부전, 자전 틀린 말 없죠? 폐륜, 부자 틀린 말 없죠? 제가 콩 심은데 콩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욕 심은데 욕 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욕 심은데 욕 콩 난다! 나고 폐륜, 부자 부전, 자전 부전 자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아이 그래도 계엄보단 낫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계엄 다 끝났잖아요. 계엄이 끝나고 내란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평화적으로 투표가 되는 것이지 이재명 말처럼 계엄이 지금 진행 중이면 어떻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국과 시국까지도 사기를 치는 이런 비정상적인 선거운동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이요. 네. 여러분 요즘에 서부지원 폭동사건 난동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갖다가 그렇게 폭동하고 난동 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로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겁박하고 대법원들 모두 탄핵하겠다고 날뛰고 대법관들을 갖다가 30명, 10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는 이런 책동.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 법원은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나간 어떤 아부꾼은 파기환송됐더니 대법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서부지원
폭동 난동과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폭동 난동과 닮을 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동서고금 세상천지에 형사재판을 오래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오래 끌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자기가 무고하고 무죄라면. 그런데 이재명만큼 재판 끌기에 달인이 여러분들 봤습니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억지 기소다, 증거가 있느냐 그러는데 증거가 없으면 왜 재판 받지? 재판 중지시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거의 국민 속임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종범이 유죄면 주범은 당연히 뭡니까? 유죄잖아요. 종범이 유죄인데 주범이 무죄 받는 경우 있습니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종범이 유죄면 주범은 당연히 무죄고 중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종범들이 수두룩이 유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집권하면은 법률도 고치고 재판도 중지시키고 셀프 사면을 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권 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장악해서 총통제 괴물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막아냅시다. 꼭 막아냅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아마 김문수 후보님하고 경기도 지사 선거도 같이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뉴스공장 김호준 털보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란영 여사 감당할 영부인 감당할 능력 안 된다. 그리고 결혼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결혼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참으로 비인간적,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안이 벙벙하고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장숙 여사,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력이 어떻게 써져 있나? 최종 학력이 부산 개성 여자상업고등학교 중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꼭 나와야 좋은 영문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직하고 꼿꼿하고 강직하고 청렴한 남편을 45년 동안 고생하면서 묵묵히 불평 없이 내조해온 그 모습에서 저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천박하고 얄팍한 경박한 저런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경기도민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전라도 사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TV 토론 4명 중에서 모두가 다 경상도 사투리 썼습니다. 모두가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호남 정치를 씨를 이재명이가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 대선판에서 호남 출신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 설란영 여사입니다. 그나마 제가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TV 토론을 볼 때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도 홍성입니다. 제가 97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선기획단을 하면서 DJP 연합을 기초하고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30여 년 전에 YS 김영삼이 발탁하고 영입한 김문수와 김대중이 발탁한 전남의 이낙연이 마침내 두 손을 잡았습니다. 87년도에는 양김 선생이 단일화 실패를 해서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군사 독재가 연장이 됐지만, 이번에는 양김 선생의 후예가 두 손을 꼭 잡고 방탄 독재, 폐륜 독재, 괴물 독재를 꼭 막아냅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안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마지막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 1회 남은 것을, 그것을 사용해서 어제 TV조선 10시 15분에 TV 찬조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6시 현재 164만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100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했는데, 마구마구 밤새 올라가서 0시 현재 130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 끝나기 전에 200만 채워주십시오. 그 영상을 보면은 왜 중도층이 김문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이재명의 이러저러한 얘기가 사기적인 행각인지, 그리고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 영상을 10분짜리니까 보여주시면, 아, 이거 이번에 찍을 사람 없는데 고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표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딱 부부간에 10표씩 20표씩 배가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약속하시죠? 이낙연과 전병헌이 정치 생명을 걸고 김문수와 함께하고 있는 보람을 찾게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전병현 새미래민주당 대표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려면 밤새도록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이 사회를 맡아가지고 다음에 손학규 우리 전 지사 아시죠? 경기도 지사님들이 제 바로 앞에가 손학규 지사님, 그 앞에가 바로 임창열 지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민주당으로 되신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손학규 선배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 앞에는 이인재 지사 아시죠? 이인재 지사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제 뒤에는 여러분 남경필 지사 아시죠? 남경필 지사도 저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표로 우리 손학규 선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손학규 후보님의, 손학규 우리 고모님의 연설을 듣기 전에 국민의힘과 새 미래민주당의 협약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님하고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통해 강력 추진할 7대 국정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헌으로 제7공화국 전환. 둘째, 선진국 수준의 여가와 휴식 보장. 셋째,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AI 첨단 기술 국가 전략화. 넷째, 국익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전략. 다섯째, 생애 전주기 국가책임 복지국가 구축.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일곱째, 상생의 경제 생태계 조성. 이상 제7대 국정 아젠다는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차기 김무수 정부에게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통해 공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정책 협약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손을 들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가